다음 내용은요. 박수홍 씨와 관련해서 항소심 검찰 구형이 어제 있었습니다. 1심과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영상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형이 재테크의 귀재라 아버지, 어머니, 저가 다 우리 형한테 맡겼어요. 근데 우리 형은 그 재테크가 아주 그게 너무 재밌으시대요.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증언 잘하고 오겠습니다. 1심은 선고가 있었고 2심 구형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구형이 7년, 형에게는 7년 구형됐고 형수에게는 3년 구형이 됐는데 무죄가 됐어요. 2심 구형도 1심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예.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아내인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앞서서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씨 친형에게 징역 2년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예. 1심 재판부는 친형이 약 21억 원 정도를 횡령한 사실이 있다, 혐의를 인정을 하면서도 박수홍 씨 개인 계좌를 감리하면서 16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내용은 원래 부부가 다 관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형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이게 뭐였어요? 그러면 형수는 왜 무죄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좀 엄격한 증명이 요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런 횡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연예기획사를 운영을 하면서 같이 뭔가 이제 공모를 했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 입장을 나누기를 박수홍 친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단독으로 이런 모든 걸 했다라고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는 형수는 관여하지 않았다, 아마 이렇게 좀 주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뭔가 증거로서 통해서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증적으로는 박수홍 씨 형수도 이제 같이 가담을 했을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무죄가 선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앞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김유진 아나운서가 회사 돈 얘기를 했는데 박수홍 씨는 그 개인 돈, 본인의 개인 계좌에서도 돈이 빠져나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죄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수홍 씨의 의견을 전해드리면 예. 일단 회사 돈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내 개인 돈 4개 계좌를 이제 운영했잖아요. 여기서 16억 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무죄가 된 건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방금 영상에서 보셨을 때 우리 형은 재테크의 귀재라서 형한테 다 맡겼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0년 전 영상. 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마곡 비롯해서 부동산이 한 막 43억 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구입이 된 게 있어요. 그런데 너를 위한 재테크다라는 설명을 박수홍 씨는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형과 형수 이름으로 박 씨, 이 씨로 50%였지 내 명의로 된 건 없더라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이 왜 횡령이 아니냐라는 박수홍 씨의 주장을 전해드리면 예. 그 금액이 43억인데 4년 동안에 형과 만약에 형수가 월급과 배당금으로 받은 돈이 20억이 넘나 봅니다. 4년간 받은 돈이. 그 23억을 제하더라도, 말하자면 그 23억을 생활비에 10원도 쓰지 않고 다 부동산 사는데 넣었더라도, 그렇다면 43억 원어치 부동산을 살려고 하면 그래도 20억 원이 모자라는데 예. 이거는 그럼 어디서 충당이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박수홍 씨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왜 회사 돈 횡령만 유죄고 개인 돈은 무죄냐. 또 하나는 형수도 여기서 다 월급을 받고 이렇게 배당금을 받았는데 왜 무죄냐. 이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노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검찰이 이제 2심 구형을 했기 때문에 2심 선고도 먼저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볼 텐데 최후 변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박수홍 씨 형이 눈물로 호소한 대목이 가족 얘기들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박수홍 씨 친형이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한 일인데 예. 이런 일로
몇 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게 이게 현실 같지 않다. 이제 이렇게 입을 연 건데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큰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에 계속 다녀야 되고 어머니도 지병과 통증으로 병원을 오가고 있다. 그런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가 없다. 또 공황장애가 생긴 자신의 딸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예. 이렇게 여러 어려움을 호소를 한 겁니다. 또 아내 이 씨 역시 우리 가족은 3년 넘게 멈춰버린 삶을 살고 있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부부 중 누구도 박수홍 씨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이 부분 자체도 또 한 번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 1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 2년을 선고했다는 건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경민 변호사 여기서 정작 피해를 본 건 박수홍 씨인데 박수홍 씨한테 미안하다거나 이런 말이 일절 없었어요. 그럼 재판부가 저 최고의 변론을 어떻게 볼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예. 피해자는 박수홍 씨 회사입니다. 아. 사실 회사이긴 맞는데 근데 이 회사의 자체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기획사니까 결국은 이제 박수홍 씨의 일을 통해서 이게 수입이 이제 굴러갔고 그렇겠죠. 예. 이게 회사가 굴러갈 수 있었던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박수홍 씨가 결국은 이제 이 회사에 뭔가 이제 가담자라고 할 것 같으면 박수홍 씨한테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재판부는 볼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심에서는 지금 박수홍 씨 친형이 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던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1심과는 달리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정말 인정을 했다고 하면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사죄 표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박수홍 씨를 위주로 굴러갔던 연예기획사이다 보니까 박수홍 씨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재판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를 했어요. 근데 박수홍 씨 만약 박수홍 씨 이 자리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전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 재판으로 인한 피해만 강조를 했어요. 사실 박수홍 씨가 재판으로 가기 전에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원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재판 와서도 법정에서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 이제 형수 이 씨가 멈춰버린 3년의 일상을 얘기했는데 아마 박수홍 씨는 자신이 이렇게 30년 넘게 일했는데 통장이 비어 있을 때 멈춰버린 30년이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수홍 씨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형이나 형수가 이 박 씨나 이 씨가 토로한 가정이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박수홍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박수홍 씨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 본인이 뭘 횡령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현재 지금 부모님과도 아꼈던 조카와도 모든 다 등을 돌린 그런 그런 거죠. 상황이 예. 됐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개탄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을까요? 뭐 검찰에서는 형이 그러니까 계속 동생 탓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맞습니다. 어제 검찰은 이 형이 반복된 횡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동생인 박수홍 씨를 위해 썼다. 이렇게 허위 주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 또 피해자인 박수홍 씨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뿐만이 아니라 지금 박수홍 씨 역시 굉장히 단호합니다. 형 부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해야 된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엄벌을 내려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2심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망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심과 달리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는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돈 횡령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럼 지금 개인 자금을 횡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개인 자금을 횡령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횡령이 맞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서로 이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정 변경이 생겨야 되는데 그 사정 변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증인 신문인데 예. 박수홍 씨를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박수홍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유죄로 바뀔 그런 가능성도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거기서 이게 무죄가 유죄로 바뀌게 된다면 박수홍 씨가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형량이 조금 더 1심보다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홍 씨 그 계좌라는 개인 돈 부분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겁니다.